제일 편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삶의 지침들이 넘쳐나지만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의 모든 것이 최고조로 발전한 시대다. 특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읽어가기 위해 필요한 비결들은 최고조로 넘쳐난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인 1인이 도달한 자, 성찰의 경지가 과거의 현인 7인의 것을 합한 것보다도 더 높고 깊다. 말하자면 오늘날 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한 민족을 다루던 것보다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머리로 일하지만 마음을 쓰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마음 품성과 머리 지식, 이것이 인간 능력의 양대축이다. 둘 중 하나만 있다면 행복해도 반쪽짜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품성이 보태져야 한다. 그걸 몰라서 자신과 어울리는 신분, 직무, 이웃, 친구 등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보들의 불행이다. 당신을 완성시켜라. 지혜로운 말과 신중한 행동으로. 사람은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 모든 능력과 탁월한 개성이 완전히 발휘되는 완성의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매일 인격과 능력을 다듬어야 한다. 이것이 취미가 고상해지고 사고가 순환되고 판단이 성숙해지며 의지가 순수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결코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은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히 무르익어 간다. 완벽한 사람, 그러니까 말이 지혜롭고 행동이 신중한 자는 주위에 분별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과 친해진다. 천천히 서두르라. 생각은 신중하게, 행동은 신속하게. 근면하게 행동하고 지성적으로 사고하라. 이성이 세심하게 숙고한 것을 신속히 수행하는 것이다. 바보들은 서두르는데 이를 추진할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착수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지나치게 신중하다가 실수하곤 한다. 왜냐하면 때때로 추진력이 결여되어 올바른 판단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속함은 행운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무엇이든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을 성취했다. 천천히 서두르라를 진정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마음이 너무 좋기만 해도 잘못이다. 새들 도어 수아비는 비웃는다. 마음이 너무 좋기만 해도 잘못이다.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말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이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 무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에 맞게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할 줄 아는 게 인간적이다. 새들도 허수아비는 곧 비웃는다. 좋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적절히 섞을 줄 안다. 단맛만 추구하는 건 어린아이 아니면 바보다. 마냥 착하기만 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건 매우 나쁘다. 재능이 인류여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삼류다. 자연과 예술은 재료와 솜씨다. 미도 가꿔야 존재하듯이 탁월함도 솜씨 좋게 갈고 닦지 않으면 양만적으로 변질된다. 악행을 없애고 선행을 고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연이 최상의 상태로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드시 기술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안 그러면 천부적으로 뛰어난 자질이지만 미개한 상태에 머문다. 다듬지 않으면 그 어떤 탁월함도 늘 절반만 성공하고 절대로 완벽해지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거친 면을 지니고 있고 탁월해지려면 섬세하게 연마되어야 한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말라. 세상은 100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한다. 100번 맞히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전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낮에 빛나는 태양은 아무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둑해진 저녁의 석양은 모두가 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에 대해 떠든다. 게다가 악의적인 비판이 박수갈채보다 훨씬 오래간다. 그의 이름은 그 실수로 기억된다. 이제까지의 모든 성공을 합해도 작디 작은 결정 하나를 지울 수 없다. 그러니 모두들 실수를 피하려고 애쓰라. 모든 실수에는 악의적인 평가들이 따라붙겠지만 성공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시작보다 끝맺음을 잘하라. 처음엔 박수받기 쉽지만 끝에는 경멸받기 쉬우니까.
끝맺음을 잘 알아. 행운의 여신의 집에는 환호의 문과 탄식의 문이 있어서 반드시 한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나와야 한다. 따라서 최후를 염두에 두고 등장할 때의 박수갈채보다 행복한 퇴장을 택해야 한다. 즐겁게 시작했지만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불행한 사람들의 운명이다. 등장할 때의 박수갈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로 다들 박수를 쳐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장할 때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만한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행운의 여신은 퇴장하는 문지방까지 동행하는 일은 드물다. 등장할 때는 따뜻하게 맞이하지만 퇴장할 때는 차갑게 내쫓는다. 항상 누군가 지켜보다 있다고 생각하라. 세상에 비밀은 없기에 신중해야 한다. 늘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항상 누군가 보고 있거나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위를 신중하게 살펴라. 신중한 자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것을 알고 인과응보로 악행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마치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을 것처럼 행동한다. 왜냐하면 세상에 비밀은 없어서 조만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되기에 모든 사람들을 미래의 증인을 대하듯 한다. 어차피 온 세상이 바라보고 있기에 누군가 옆에서 주시하고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미완성으로 공개하지 말라. 대작의 감동보다 미완의 미흡합으로 기억될 테니 미완성 상태로 보여주지 말라. 완성되어야 온 전이 향유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초반에는 기형인다. 이 불완전한 기형이 뇌리에 오래 남는다. 그래서 다 완성되었을 때에도 그 진가를 진정하게 누릴 수가 없다. 대작을 한눈에 감상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해도 매우 고차원적인 만족감을 준다. 그러니까 완성될 때까지는 심지어 완성되어지는 과정 중에도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 셈이다. 최고로 요리를 맛볼 때도 그 준비 과정을 세세히 보면 식욕보다는 메스꺼움이 들 것이다. 그러니 모든 위대한 대가는 작품들을 시작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연에서 배우라. 아름다움 신생아로 태어나기 전까지 태아의 발달 과정을 철저히 숨기지 않는가. 먼저 노력하고 나중에 휴식하라. 다 쉬고 나서 노력하지 말고 마지막에 해야 할 것부터 미리 하는 삶을 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휴식을 취하고 노력은 마지막으로 미뤄둔다. 그러나 핵심부터 처리하고 부수적인 것은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싸우기도 전에 승리하려고 하면 되겠는가? 별 시답지 않은 것들부터 배우다가 정작 평생의 명예와 이득과 관련된 공부를 미뤄두면 어찌하는가? 그들은 아직 행운을 잡으려는 시도조차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머리에서는 현기증이 나는 상태다. 알매도 살매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무뚝뚝하지 말라. 다가가기 편해야 조언도 건넨다. 무뚝뚝하게 행동하지 말라.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에 타인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데도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겠다면 구제불능이다. 심지어 압도적인 지성의 소유자도 친절한 조언을 들어야 한다. 제왕조차 남에게 기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아무도 다가갈 수 없게 무뚝뚝하면 안 된다. 아무도 감히 바깥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파멸로 추락한다. 가장 탁월한 사람도 우정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 문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친구는 자유롭게 조언하고 망설이지 않고 질책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그의 고견을 믿고 만족한다는 믿음과 신의를 보여야 한다. 아무나 쉽게 믿고 따르라는 말이 아니다. 내면 깊숙한 곳의 거울에 오류를 정정해줘서 고맙다고 생각되는 친구가 보일 것이다. 일의 우선순위를 알아라. 현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을 바보는 가장 나중에 한다. 현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을 바보는 가장 마지막에 한다. 둘이 똑같은 일을 해도 일의 순서에 차이가 난다는 말이다. 전자는 올바른 시간에 하고 후자는 그릇된 시간에 한다. 일단 시작이 그렇게 뒤죽박죽이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되기 쉽다. 머리로 생각해야 할 일을 발로 뛰고 왼쪽 오른쪽을 바꿔놓고 모든 행동이 어린아이처럼 미숙하다.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본래 자발적으로 했던 것들을 강제로 시키는 것. 반면에 현명한 사람은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단번에 파악하고 기꺼이 명예롭게 수행한다. 당신의 명예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겠다고 경고하라. 당신의 명예를 결코 남의 손에 맡기지 말라. 당신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침묵해야 유리하고 발설하면 손실이라고 약속해야 한다. 양측의 명예가 똑같이 걸려 있을 때에만 서로가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조심한다. 그러니 당신의 명예를 남에게 그냥 위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단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신중한 대처보다는 단호한 주의가 필요하다. 언제든 상호간에 똑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수시로 표현해서 상대가 참아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다.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어차피 세상의 절반과 나머지 절반은 서로 비웃는다. 세상의 절반은 나머지 절반을 서로 비웃는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바보다. 어디에 찬성하느냐에 따라 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통제하려는 자신 영락없는 바보다. 탁월함은 일개 개인의 호불호에 달려있지 않다. 머릿수만큼 많은 취향이 있고 다 다르다.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상심할 이유가 없는 게 다른 이는 높은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박수갈채에 우쭐할 필요도 없는 게 반드시 비난하는 사람도 나타난다. 진정한 찬사의 기준은 명사와 해당 분양 전문가의 인정이다. 당신은 특정인의 의견, 특정한 유행, 특정 시대로부터 초연해야 한다. 박수칠 때 떠나라. 미련을 가지면 조롱 속에 퇴장한다. 지는 태양 신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현자들은 버림받기 전에 당신이 먼저 버리라고 조언한다. 최후의 승리를 준비해야 한다. 태양조차 가장 밝을 때 구름 뒤로 숨어서 지는 모습을 감춘다. 사람들이 해가 졌는지 아닌지 모르도록 불행의 조짐이 보일 때 피해야 실제로 치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까지 넋놓고 있다가는 죽을 때까지 무시당하며 살게 된다. 현명한 코치는 선수가 경기로에서 넘어져 야유를 받기 전에 잔디밭으로 데리고 나간다. 미인은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 거울을 깨뜨린다. 부탁에도 매너가 있다. 상대의 마음부터 살펴라. 부탁에도 적절한 방법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아무것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라면 2번 부탁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늘 단칼에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능숙한 수완이 필요하고 거기에 적절한 시기도 알아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기분 좋은 날이라면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아라. 기쁘면 호의적인 기분이 드는데 기쁨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미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한 날이라면 접근해서는 안 된다. 반발심을 마주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슬픈 날에도 좋은 기회가 없다. 사전에 부탁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소용없다.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아라.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라. 오늘날 정직한 거래는 끝났다. 믿음은 사라졌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말이 배려할수록 오히려 더 보답받지 못한다. 거짓말을 일삼는 국가들도 있다. 어떤 나라는 늘 배신의 위험이 있고 어떤 나라는 늘 기밀을 누설하고 어떤 나라는 늘 기만한다. 그러나 이런 나쁜 행동들이 모범의 예시가 아니라 경고의 신호다. 그런지 역적인 일들을 주시하면 우리의 정직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그러나 명예를 아는 사람은 남들의 행동들을 보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는다. 유언을 남기듯 말하라. 말 실수할 시간이 있어도 주워 담을 시간은 없으니까 말을 주의하라. 경쟁자들과 말할 때는 신중하고 다른 경우에도 체면을 지켜 말하라.
한마디 더 할 시간은 항상 있지만 한마디를 철회할 시간은 결코 없다.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신중히 말하라. 말수가 적을수록 싸움은 줄어든다. 사소한 담소에서부터 연습해 두어야 중요하고 비중 있는 대화에서도 실수하지 않는다. 묵직하고 비밀스러우면 신성한 기운을 풍긴다. 가볍고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곧 실수하고 실패한다. 특기에 집중하라. 무조건 열심히 해서는 헛수고다. 자신의 최고 강점, 특출한 재능을 파악하라. 그 능력을 개발하면 나머지 재능도 저절로 키워진다. 누구나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 미리 제대로 알았더라면 탁월해졌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어느 면에 뛰어난지 알아내서 이용하라. 누구는 지적이고 누구는 대담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질을 왜곡해서 어떤 것에서도 우월해지지 못한다. 처음에 열정만으로 휘둘렸던 일은 시간이 지맘려 오류였다고 판명되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다. 능력의 한계를 들키지 말라. 모르면 기대하지만 알면 실망할 테니까. 능력의 한계를 내보이지 말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자세하게 평가되게 두지 않는다. 모두의 존경을 받고자 한다면 말이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파악하게 두지는 않는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능력의 한계를 들키면 안 된다. 대개는 실망할 테니까. 그 누구에게도 당신을 완전히 측정해 볼 기회를 주면 안 된다. 능력치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보다 각종 추측과 의심을 품고 있을 때 존경심이 더 크기 때문이다.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우유부단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서툰 수행력보다 우유부단함이 더 구제불능이다. 흐르는 물이 고여있는 물보다 덜 부패한다. 늘 결단을 못 내려서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명확히 판단해놓고도 추진력이 없어서 말이다.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돌파구를 찾는 일이다. 반면에 절대로 진퇴양난에 빠지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명쾌한 판단력, 단호한 결단력, 높은 지성으로 최고 지위까지 올라간다. 어디에 쐐기를 받아서 틈을 내고 일이 돌아가게 만들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무엇이든 헤쳐나간다. 하나의 국면을 처리하자마자 곧바로 다음 상황에 돌입한다. 행운의 여신이 자신과 함께하니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올곧은 사람이 되라.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의를 택할 수 있어야 한다. 올곧은 사람이 되라. 확고하게 정의의 편에 서서 대중의 광기나 전제 군주의 포갑에도 결코 정의의 선을 넘지 않는 사람 말이다. 대체 누가 그러한 정의의 불사조일까? 희소하다. 많이들 정의를 칭송하다가도 위험이 닥치면 그만둔다. 그러고서 사기꾼들은 정의를 부정하고 정치인들은 정의를 은폐한다. 왜냐하면 정의는 우정, 권력, 사리사욕과 사충되어도 밀고 상급자나 군주의 의중과 부딪히지 않도록 그럴듯하게 둘러댄다. 그러나 올곧고 일관된 사람들은 그 모든 시치미 때는 행위들을 배변으로 간주하고 현명하게 포기하기보다 끈질기게 밀고 나간다. 진실의 평에서 항상 그런 올곧은 이가 있다. 그런 자가 당에서 나온다면 그가 변덕을 부려서가 아니라 당이 진실관 정의를 버렸기 때문이다. 장사꾼의 감각을 갖춰라. 실용적인 지식이 있어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 상인의 면모를 지녀라. 삶은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행동이 수반된다. 대개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잘 속는다. 비범한 사안들은 잘 알지만 일상을 처리하는 데는 미숙하기 때문이다. 숭고한 것들을 고찰하느라 일상사를 면밀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당연히 아는 것들을 잘 몰라서 군중들에게 멍청이 취급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이 기만당하거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얼마쯤 거래 감각을 익혀야 한다. 비록 삶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장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이 실용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게다가 오늘날 진정한 지식은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실없는 농담을 일삼지 말라.
진지한 논의 상대로 여겨지지 않는다. 실없는 농담을 일삼지 말라. 지성은 재치를 발휘할 때보다 진지할 때 드러난다. 늘상 시시덕거리는 사람은 진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쟁이를 닮았다. 하는 말마다 믿을 수 없으니 한편으로는 익살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거짓말인 것이다. 분별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게다가 농담만 계속해서야 더 이상 재미도 없다. 재치 있다는 명성이 얻을지 몰라도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는 못 받는다. 농담이 진가를 발휘하려면 나머지 부분의 시간에는 진지해야 한다. 끝장을 보려 하지 말라. 즐거움도 지나치면 사라진다. 끝장을 보려 하지 말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느 현자는 무엇이든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고 오렌지를 지나치게 착즙하면 끝내 쓴물이 나온다. 즐거움의 정도도 지나치면 안 된다. 정신이 너무 긴장하면 결국 둔감해진다. 잔인하게 짜내면 유익한 결과물 대신에 피가 흘러나온다. 매사에 약간의 대담하라. 뭐든 상상하던 것보다는 시시하기 마련이다. 매사에 약간은 대담하라. 그러려면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남들을 의도적으로 좀 낮춰봐서 두려움을 없앨 필요가 있다. 상상력이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개인적으로 알게 되기 전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기 때문이다. 막상 교류가 시작되면 더 존중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간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람은 좀처럼 없다. 다들 마음이든 머리든 어딘가에 결함을 갖고 있다. 그런데 상상력은 항상 앞서가서 실제보다 훨씬 더 훌륭한 위엄을 부여하곤 한다. 상상력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상상한다. 수많은 속임수를 겪어가며 이성을 되찾는 사람은 자신의 곱비 풀린 상상력을 질책해야 한다. 선행은 작게 가끔 몰래 베풀어라. 지나친 은혜는 마음의 빛이 되어 불편하다. 선행을 베풀되 조금씩 가끔이어야 한다. 절대로 되갚기 힘들 정도로 커서는 안 된다. 그건 성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환심을 사는 것이다. 또 남에게 빈틈없이 감사받기를 원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이 분수에 넘치게 받았다고 느끼면 교제를 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주려다가 다 잃어버린다. 수혜자들은 보답할 방도가 없으니 피하게 되고 영원히 빚진 마음으로 지내느니 차라리 적대감을 품게 된다. 우상은 그를 만든 조각가를 결코 자신 앞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듯 수혜자도 눈앞에서 후원자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 무엇을 줄 때 남이 갈구하되 부담이 적은 것을 주는 것이 훌륭한 수완이다. 잘못을 인정하라. 사람들이 눈 감아 주었더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라. 악덕을 아무리 금과 비단으로 꽁꽁 싸매도 정직한 사람은 그 사악한 본질을 알아본다. 노예제는 아무리 주군의 고귀한 관습으로 미화해도 여전히 비열하다. 악습이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고귀해지는 건 아니다. 위인들도 이런저런 수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점들 때문에 그들이 위대함을 잃는 건 아니다. 위대한 이가 자신의 잘못을 둘러대며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아첨꾼들은 속아 넘어간 척할 것이다. 하지만 아첨꾼들도 위대한 이들의 결점은 얼버무리고 넘어가주면서도 미천한 자들에게서 같은 결점을 발견하면 혐오감을 드러낸다. 모두가 당신 책임은 아니나 당신은 당신 책임이다. 모두를 책임지려 하지 말라. 그럴수록 노예처럼 얽매이게 될 뿐이다. 남들보다 더 좋은 운을 타고났다면 그만큼 더 베풀면 된다. 다만 자유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훨씬 더 소중하다. 그러니 남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당신 스스로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장점은 더 많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의무감을 호의와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계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